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를 봤더니 맨 처음에 했던 것과 지금은 한 20점씩은 올랐다고, 이게. 평균 점수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60점 맞아도 그냥 가면 합격을 하는데, 이제 40점 맞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 이게. 그래서 시험장 가서도 내가 아는 것을 찍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까, 이게 고민한다고, 이게. 근데 80점씩 맞은 사람들은 그냥 가서 아는 대로 팍팍 찍으면 자신감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면 뭐 20점 맞아도 여전히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심리 싸움이거든, 심리. 그래서 점수가 한 80점씩 맞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는 대로 가서 그냥 찍으면 정답이 된다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건가 저건가 막 그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이 지금 이 단계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 지금같이 공부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단기간에 한 두세 번씩 보셔. 공부가 한 20점대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이걸 여러 번 보셔야 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에서는 첫째, 법률행위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는 시험이 한 50%는 된다는 거죠. 50%는. 그래서 1번, 자,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행위니까, 여러분들 채권행위는 부담행위다, 처분행위다. 채권행위는 그러니까 나중에 약속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이다 해야지.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 맞네. 그 다음에 2번 설정량도. 설량은 부담행위여 처분행위야? 그런 설정과 뭐라고? 양도 이렇게 같이 외워버리면 설정량도는 처분행위다. 그 다음에 농취증, 그것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한 지금까지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와서 2번.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20번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농취증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셔. 다시 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언제 필요한 서류? 등기 시에 인감증명서와 같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는 성립 요건도 효력 요건도 아니다.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나 우리 공부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봐.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거든 3요소가 당사자에서, 목적에서, 의사표시에서, 대리에서, 조건에서, 여기를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효력 요건.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이것은 특별 효력 요건이다. 그냥 보통 효력 요건이다. 보통 효력 요건. 여기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지. 여기서는 특별 효력 요건. 조건의 성취도. 효력 요건은 효력 요건인데 특별하다, 그런 뜻이야. 여기 오고 일반 성립 요건이 아니어서. 그럼 여기 당사자의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그냥 일반 효력 요건이요, 특별 효력 요건이요. 여기까지는 일반이라고 하고 여기는 특별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력 요건은 효력 요건인데 특별 효력 요건이다. 그 다음에 5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밑줄 그으셔.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밑줄 그으시고 뭐라고 써놓으면 돼?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이렇게. 해지. 42번 옳은 것은, 자, 계약이 체결된 후 동그라미 쳐. 후 건물이 전소 밑줄 그으셔봐. 그러면 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그러면 후발불능이죠. 후발불능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배웠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 중간생략 등기는 이제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목적이 강행법규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강행법규에는 효력 규정도 있고 단속 규정도 있는데 단속 규정 2개, 사실 전매 금지. 그래서 미등기 전매 금지, 그 다음에 주택 전매 금지. 그러면
단속 규정의 전매 제한은 단속 규정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중간을 생략하고 전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이렇게 배웠잖아.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 그래서 자, 중간 생략 등기 밑줄 그셔. 중간 생략 등기 밑줄 그셔. 끝에 봐. 사법상 효력도 부인된다. 이게 무효다 그런 뜻 아니야. 틀렸지. 그 다음에 3번.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했다. 거기 정답이 나왔잖아.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그럼 사회질서에 반하면 유효겠냐? 그래서 정답, 42번 같은 경우 엉뚱어대 찍어버리면 헛다리 짚기지 이거. 그래서 3번이 맞고, 그 다음에 4번 목적물. 여기서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률행위 목적은 성립당초에 확정되어 있어야 돼. 확정 가능하면 돼. 확정 가능하면 유효다. 그래서 4번에 구체적으로 확 밑줄 그셔.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틀렸어. 이것만 딱 봐도 정답이 틀렸다는 거지. 확정되어 있어야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거기 전매 제한 밑줄 그셔. 5번에 전매 제한. 전매 제한 규정은 여기다 써놓으면 돼. 단속 규정. 전매 제한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래서 따라서 이게 전매 제한이 두 개 있어. 갑의 땅을 을에게 팔고 병에게 팔아서 따른다. 미등기 전매 금지. 그 다음에 주택법은 아파트 샀으면 아파트는 3년 내에는 팔아서는 안 된다. 다 같이 주택 전매 금지. 그러면 전매 금지만 나오면 무슨 규정이요? 단속 규정. 두 개 오면 돼. 그래서 전매 금지만 나오면 유효요 무효요? 유효. 자, 지금 공부해 나가. 공부. 그 다음에 43번 반사회 질서. 세금 탈루. 우리는 조투 강강은 반사 아니다. 조세 포탈, 투기 목적, 강제 집행 면탈, 강박은 반사 아니다. 이렇게 하나 외워봐. 그래서 해당하여 무효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반사회적 행위 반 동그라미 쳐. 그러면 이제 반사회적 행위는 이제 무효가 나오면 무효는 따라서 전다세.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는 세가 돼 못 돼. 그래서 반추 없다 외워버려야 돼. 반추 동그라미 쳐. 반. 그 다음에 추 끝에 봐. 있다요 없다요? 없다 해야지. 반추 없다니까. 반사회적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해야지. 자, 외워요. 강추 없다. 반추 없다. 그 다음에 자, 형사소송에서 밑줄 그어봐. 성공보수. 자, 3번에다가 성공보수 밑줄 약정 이렇게 나왔어. 그럼 변호사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 성공보수 약정은 민사소송에서는 유효, 형사소송에서는 무효 이렇게 돼. 형사소송에서는. 지금 조국 사건은 민사소송이다, 형사소송이다. 형사소송이지.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그 다음에 자 4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 동그라미 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가 이렇게 된다. 그 3번에 실력이 없는 강사들의 모의고사 내가 받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다 이렇게 낸 사람이 있어. 강박을 빼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은 한 3년 걸려. 근데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하나 강박이라는 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는 만약에 뺐다면 그래서 방문각은 모의고사가 그 학원에서만 보는 거 지금 보는 거예요. 그 학원 강사들이 낸 것만 봐. 거기는 지금. 근데 우리는 전체가 지금 다 전체 강사들이 낸 문제를 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만 낸 걸 보면 여러분들 기분 좋게 다 80점 맞겠지. 근데 우리는 전체 강사들 민법 선생만 10명 있는데 그 중에서 대장이 누구다? 여기 백헌. 내가 전부 감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서 그 대신 문제를 무슨 바꾸거나 그러진 않아. 그 강사들의 내 문제를 다 내가 내지 않잖아. 시험 문제는 시험장 가게 되면.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다 같이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방문각보다 훨씬 합격상이 많은 거예요. 근데 방문각은 그런 통제 시스템이 없어. 그냥 개인 학원에서 내는 것만 그것만 갖고 죽도록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오후에는 여러분들 오후에는 그 우리 팀장이 욕심이 많잖아. 그래서 각 학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다 갖다 풀어봤죠. 그런 게 참 좋은 거지 이런 게. 그래서 여기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는 적어도 다른 학원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대단히 객관적인 것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잘 냈지. 근데 문제를 보니까 아유 내가 80점 맞았는데 설마 본고사에서도 그렇게 나올까? 그러면 오늘 80점 맞으면 실제로는 100점 맞아. 훨씬 공부가 많이 되었다는 거거든 이렇게. 20점 맞는 분들은 식국태를 일주일에 2번씩 봐. 그러면 합격하니까 1차 정도는. 자, 그래서 형사소송이니까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다 반사 아니다? 반사다. 4번 했고 강박 들어갔지? 강박은 조투 강강은 반사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동그라미 쳐봐. 약정. 약정은 반사요 반사 아니요? 그냥 여러분들 바람 핀 사람은 다 알아 이런 것들을. 바람 피워본 사람들은 다 안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부정행위는 꼭 내가 직접 해봐야 돼. 간접적으로 경험이 돼. 텔레비 보면 나오잖아 텔레비. 그래서 이제 거기 부정행위 여기 첩액에 이거 부첩 관계의 종료를 잘 들어봐.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반사이득 행위로 무효야 이게. 그러면 부첩 관계가 종료되면 첩액에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정도는 반사? 아니니까 그거 주의하시면 돼. 주의하셔. 그래서 5번은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44번 이제 비진이 표시. 그래서 문제가 목적에서는 한 문제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서 사실은 한 문제만 내야 되는데. 자, 비진이 표시. 1번 진의랑 그러면 진바? 이렇게 탁 외워놓으면 돼. 그래서 보니까 자 진의란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줄 내려간다. 진정으로 진 마음속에서 바 동그라미 쳐야 돼. 팍팍 공부한 대로. 볼 차라고 당구 치라고 했는데 있지 이렇게 치라고 가르쳐 줬는데 엉뚱하게 왼손으로 치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의한 대로 똑같이 해나가면 합격하는 건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문제라고.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바 그 바로 볼 거 없어 바로 넘어가야지. 2번 강박 거기 봐 강박 동그라미 쳐. 강박 증여는 참이여 거짓이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가 된다. 틀렸잖아 끝에. 무섭게 다 읽어. 지금 비진이 표시를 물어보는 건데 강박 증여는 비진이 표시 아니다. 그 다음에 소취하는 공법상 행위거든. 그럼 공법상 행위는 항상 유효가 돼버려. 에어본다. 차고소송은 취소 없다. 사기소송 취소 없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일괄 사표 냈다면 항상 뭘로 처리돼? 유효. 이렇게 공법상 행위는 유효이다 해버리면 돼. 공법상 행위는. 그래서 소취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도 소취하가 거짓말로 내가 소취한 거예요. 그럼 소취하 된 거야 안 된 거요? 된 거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 주의하셔.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자 밑줄 그으셔봐.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이렇게. 그러면 통상의 주의만 기울여서 요 말은 무슨 뜻이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뭐야 알수 여기잖아 수 상할 수. 그럼 알 수 있었다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5번 이제 사직서 제출 나왔는데 사직서 제출은 전부 참이요 비요? 비. 근데 따라서 자의로 하나만 들어가면 참이라고 그러지. 자의로. 그러니까 자의로를 동그라미 쳐야 돼. 자의로 보였나? 그것은 스스로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전부 비. 근데 자의로 그러면 참 이렇게 되지. 공부가 됐죠? 자, 45번.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정하여 매매하였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통정 매매했다면 자 강제 집행 나왔으니까는 반사요 반사 아니요. 그러니까 1번 봐. 기억번 이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틀렸잖아. 조투강강은 반사 아니다. 지금 그리고 목적 배우냐 지금 의사표시로 넘어왔냐. 목적에서 끝나고 의사표시로 왔으니까 의사표시에서는 반사 없어. 요거 단계 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반환 청구 허용돼 안 돼? 허용된다 해야지. 자, 외워봐요.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물어본 거지. 반사 아니다. 2번 나중에 을이 갑으로부터 진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등기가 되는데 소급한다 비소다.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뭐냐면 니은번이 무효행위 추인이요. 이게 니은번이 무슨 짓? 무효행위 추인.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소요 비소요? 무추비 이렇게 웃잖아. 무추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날 했지만 지문에서 항상 소급표 있냐 없냐는 영순이라니까. 소급표 있냐 없냐. 3번 을로부터 당해 아파트를 전득한 선의의 병. 그러니까 을로부터 병이 샀는데 병이 악이여 선이요. 그러면 통정매매는 병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돼? 유효. 그래서 을은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고. 1번 을로부터 아파트를 전득한 병이 갑을 사이의 통정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 데에 대해서 밑줄 그으셔봐. 과실이 있다. 그럼 병은 과실이 있어도 보호가 돼야 안 돼.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다고 그랬지. 과실이 있다. 갑은 병에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틀렸고. 병이 을로부터 당해 아파트를 상속받았어. 그럼 상속인은 제3자요? 제3자 아니야? 그래서 제3자 아니므로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해야지. 상속인이니까.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보셔. 자, 46번. 다음은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이다. 갑의 대리인 을. 자, 갑의 대리인 을이 이렇게 병에 사기쳤다. 그러면 대리인 들어가 버리면 항상 뒤에는 있다 해버리니까 볼 것도 없이. 대리인이 사기쳤으면 봐. 대리인이 이렇게 사기쳤다면 본인의 사기와 같아 달라? 같으니까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대리인만 들어가면. 여기 봐. 두 가지가 있어. 대리인이 한 경우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했으면 대리인이 사기당했지? 그러니까 본인이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쳤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대리인에 의한, 대리인에 대한. 그러면 그거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 해봐. 사기당한 사람은 있다 해버리는 거예요. 대리인에 의한이든 대리인에 대한이든 사기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려. 자, 1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 알지 못했어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신념을 가져야 돼. 대리인 들어가 버리면 뒤에는 있다 해버려. 그냥 요건 따져야 돼. 따지지 말아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그럼 틀렸어. 그런 것들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2번.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얘야. 강박이 무효가 되었대. 그러면 따라서 박탈은 무효, 제한은 취소. 그래서 강박 동그라미 쳐봐. 강박 그리고 무효 동그라미 쳐놓고 끝에 가봐. 3번 가봐. 세 번째 줄. 무엇이 보여? 박탈 이런 것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박탈 봤지? 두 개야. 그럼 다른다. 박탈. 그것과 구별해 줄 개념이 의사표시가 제한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제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다 이 말과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였다고? 제한. 그러니까 따른다. 박탈과 제한을 구별하라. 그러면 제한은 무효요, 취소요?
취소, 박탈은 무효. 뭐 이렇게 외워버려. 그 다음에 3번. 이제 이렇게 됐잖아. 강박, 해악의 고지가 강박이 신의 측에 반한다. 위법한다. 그런 얘기야. 위법. 강박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따라서 목적, 수단, 내용.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위법해버려. 따라서 목적이 부정이득, 수단이 부당, 고지 내용이 법에 위반되었다. 이렇게 되면 해악의 고지가 위법하다 이런 것이야. 그걸 외워줘야 돼. 그래서 자 보충교재 한번 보셔. 보충교재 19페이지를 펴보시고 19페이지에 자 보충교재 펴셨죠? 여기 10곡태. 지금은 10곡태가 보충교재예요. 19페이지에 강박 취소 요건으로 들어가 2번. 19페이지에 강박 취소 요건에 양가로 1번, 반가로 1번 해봐. 위법한 강박으로 공포심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강박이 위법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1번 봐. 1번. 자 이제 읽어본다. 해악의 고지가 위법한 강박이 되기 위해서는 빨간 것으로 동그라미 쳐라봐. 빨간 것으로 밑줄 그어놨다가 목적, 수단, 내용 동그라미 쳤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결해. 목적이 부정한 이득의 취득, 수단이 불법이다, 부당하다 그 말이고 따라서 내용이 법에 위반돼야 된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위법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제 구별하시겠나? 다시 해. 해악의 고지가 협박이 이봐 야 너 경찰에 고발하겠다. 그것이 협박이요. 그것이 위법하려거든. 너 경찰에 고발한다. 뺑소니거든. 뺑소니 차량을 보고 고발한다는 것은 위법해. 신의 측에 반하는 거요? 반하지 않는 거요? 반하지 않는데 그 고지하는 목적,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 좀 받으려고 그런 거요. 그 이번에 그 장제원 사건에서 그 뺑소니 하면 뭐 어쩌고 해서 협의했잖아. 3천만 원에. 그 있는 사람들은 3천만 원 하는데 우리 같은 놈들은 잡아가 해버리지. 운전면허 취소 1년 당하도 3천만 원 못 버니까 취소하라고 그래 우리는. 근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외워반다. 해악의 고지가 강박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목적 수단 내용이 잘못된다. 그렇게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 자 읽어본다. 자 그래서 3번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 동그라미 쳐봐. 목적 자 고소 고발이 비록 목적이 정당하다라도 목적으로 고소 고발이나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고소 고발이나 비록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지금 주어 동사가 명확하지 않아 지금. 이렇게 돼야 돼. 자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고소 고발이나 됐지?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끊어야 돼. 그러면 위법한 강박이 아니요. 강박이고 비록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불법이다 그 말이지. 수단이 부당하다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위법한 강박이 돼. 그거 하나 외워놓으시면 돼. 다시 해악의 고지가 이거 잘 봐야 돼. 해악의 고지가 위법해야 돼. 신의 측에 반해야 된다. 그러면 신의 측에 반해야 된다. 사기가 신의 측에 반해야 돼. 그런데 광고는 일반적으로 뻥이 좀 있음 없음?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의 측에. 야시장에서 그게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야시장에서 구리반지를 금반지로 속였어. 도구만 구리반지를 금반지로 속였다는 거야. 야시장에서. 근데 야시장에서 흔히 그런 일 있어 없어? 있어. 안 가봤나 야시장? 인성을 그렇게 선숙이 씨는 금수저야? 그럼 야시장에 가봤냐? 그러면 안 가봤어. 다 봤잖아. 태세배에서 우리는. 경동시장 안 가봤어? 한약 뒤로?
나는 안 가봤지만 안 가봤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친구들이 가봤잖아 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있어. 야시장에서 도구만 구리반지를 금반지로 속이고 팔았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런 사건이 있다고. 그런 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광고는 좀 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검단 세로면 합격률은 몇 프로? 97%. 97%. 내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내년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합격자 모임을 하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게 합격률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97%라고 하면 안 믿으니까 87%라고 그래. 87%라고. 아, 그런가 보다 그래. 에듀윌은 15%도 안 되고 부평 가봐야. 여러분들 지금 부평 간 사람들 있지? 엄청 고생하고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어. 마음고생하고 있다고. 거기는 관리가 안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보자. 4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해, 여기서. 사기 강박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라니까. 갑이 A의 사기로 의뢰해서 을과 매매했을 때 취소 요건.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 따라서 상할 수이면 취소할 수 있다. 자,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자, 그럼 이제 밑줄 그으셔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그럼 봐. 상대방이 상할 수인 경우인데, 이게 상할 수인 경우인데,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하면 틀려, 그 지문이.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해도 틀린다고. 따른다. 상할 수이면. 두 개 다 들어가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하면 맞아. 그래서 그 표현은 주의하셔야 돼. 그 표현은. 따라서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그러니까 상대방까지 같이 들어요.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그러면 그 지문은 100% 틀렸어.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해도 그 지문은 틀렸다고. 그런 것들 꼭 주의해.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도 나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도. 그러면 우리는 책임을 묻는 자는 서은이 무과실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책임이 있다. 그럼 틀렸어, 이게. 그런 것들 주의하셔. 그래서 자, 틀린 것은 4번 못 찍으면 그것은 좀 이상한 사람이지. 4번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5번은 야 임마 서명해. 이건 강박이 아니요. 그런 건 강박 아니야. 이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은 강박 아니다. 47번 대리권 나오면 대리인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다. 수권행위가 있을 때 수권행위는 이 을이 누군가에게 의사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 한 개만 하도록 했어? 두 개 하도록 했어? 한 개만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두 개는 안 돼. 그거 엄청 쉬운 거라고.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으면 토지를 팔아라는 의사표시 하나만 하는 거지. 나중에 또 팔고 사고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권행위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 한 개, 두 개. 그러면 토지를 사라 그러면 사기만 해야 돼? 해제도 해야 돼? 안 된다고. 이런 게 의사표시 두 개는 안 되고 엄청 쉬운 걸 뭐. 그래서 먼저 5번 봐. 5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 밑줄 그으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의사표시만 준 거예요. 끝에 봐. 끝에 해제도 의사표시 아니야. 해제가 의사표시 아니라고 한 사람은 큰 문제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를 물어볼 때 대리인에게는 의사표시 한 개만 해야 돼? 두 개까지 할 수 있어? 그래, 한 개 하고 이거 봐. 돈 받는 것은 의사표시야, 사실행위야? 그건 의사표시와 그 이행 수단만 할 수 있는 거지 또 다른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면 돼. 그러니까 의사표시 두 개 한다 그러면 그 틀렸어 거기. 어디 1번 부동산 매도 권한. 동그라미 쳐봐. 매도 권한. 그럼 매도 권한만 하면 이제 팔기만 해야 돼. 또 의사표시 들어가면 틀렸어 거기에. 봤더니 밑줄 그으셔봐. 잔금 수령이다. 밑줄 그으셔. 지금 47번 하는 거요. 47번에 1번이요. 잔금 수령은 의사표시야 아니야? 그건 의사표시 아니면 이렇게 써. 그 다음에 2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밑줄 그으셔봐. 포괄적으로. 그러면 포괄적으로 했으니까는 다 할 수 있어. 여기는 포괄적으로. 근데 포괄적으로 했다는 의사표시 두 개요. 두 개는 아니야?
두 개는 아니야. 그래서 밑줄 그으셔.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다면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3번. 3번은 외우나. 입찰 절차에서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되었다. 이것이 쌍방대리요. 그러면 쌍방대리는 유효 무효? 쌍방대리는 무권대리 아니야. 쌍방대리는 무슨 대리? 무권대리. 그럼 무권대리는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쌍방대리는 무효. 4번. 예금계약 체결. 동그라미 쳐봐. 예금계약 체결. 그러면 가서 예금계약 체결에 위임받은 대리권 소개는 자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밑줄 그으셔봐.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대출을 받는 것은 양도담 설정 계약이지. 그러니까 의사표시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표시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 쉽다고. 대리권의 존재를 물어볼 때는 의사표시 두 개는 있어 없어? 없어. 한 개밖에 못 해. 한 개. 그다음에 5번. 그러니까 그거 꼭 외워야 돼. 매매계약 체결 나왔지?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은 의사표시잖아. 그리고 해제도 의사표시 아니야. 그럴 권한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는 자 대리권 주었을 때는 대리인에게는 의사표시 한 개만 해야 돼? 두 개 해야 돼? 한 개와 그 사실행위만 할 수 있다고. 한 개와 사실행위. 자 48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첫째, 무권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항상 우리는 1번은 판단 시기만 물어보거든. 그럼 판단 시기는 그 후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립 당시만 기준으로 해. 그래, 성립 당시만 기준으로 오고 그 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 한 개도 없어. 우리 시험에. 항상 판단이 되는 시기는 성립시만 기준으로 해. 성립시만. 그래서 1번은 기준 시기를 묻는 거예요. 둘째,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 그 행위에 특별 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그러니까 2번은 좋은 내용이잖아. 들어보니까 그냥. 공부한 사람 중에서 그것이 부정적인 뜻은 없다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건 뭘 물어보냐면 일상가사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지. 밑줄 그으셔.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았다. 일상가사에 속했어? 속하지 않았어?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은 부부들이 쌀 사는 거예요. 쌀. 옷 사는 거. 근데 남편 토지를 담보로 제입해서 융자 받는 것은 일상가사야 아니요? 그런 거 일상가사 아니다 그 말이야. 근데 뭐가 있었어? 정당한 이유. 있잖아. 정당한 이유.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근데 2번을 틀린 것으로 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기에. 어디 한번 손 들어봐. 2번으로 한 사람 솔직히. 눈만 한번 감아봐. 그 2번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것이 공부한 사람의 자격이냐고 그게.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2번을 찍으면 어쩌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는 2번은 다 아는 거니까 사지선다로 줄어들어야지 이제 공부할 때. 3번.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이고 표현 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 변제라는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해야지.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은 뭐냐면 공법상의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수를 썼어. 밑줄 그으셔. 사수를 썼다. 그러면 자 페이지 몇 페이지 펴냐면 27페이지를 펴. 보충교재. 보충교재 27페이지에 무여서 양가로 2번에 그 현명을 한번 보셔. 그러면 이제 미안한데 여기 다시 앞으로 가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을 봐. 2번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여기. 그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거든. 첫째,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그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는 거 하나에 오라고 그러잖아. 맨 끝에 누구요? 투자상담사. 맨 끝에 투자상담사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봐. 기본 대리권 있어야 되고 현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거기 보자고. 현명. 그럼 현명을 하지 않았다. 비현명이야. 그럼 비현명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2번. 대리인이 무슨 행세했다? 본인 행세했다. 그다 성립에다 동그라미 쳐. 성립. 그런데
3번 봐.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자. 권한을 넘어서 손을 가려봐. 3번에 대리인이 본인 행세했어 안 했어? 그러면 성립은 돼 안 돼? 안 돼. 근데 권한을 넘어서 그러면 뒤에는 봐. 성립이요 적용이야. 이걸 구별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 행세해버리면 성립은 절대 안 돼. 근데 유추 적용되냐 요것만 남았어. 그럼 자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넘어서 본인 행세했다면 잘 들어봐.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넘어서 본인 행세해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융자 사건인데 대리인에게 5천만 원 융자 해오라고 한 거예요. 대리인에게. 근데 이 집사람이 1억 융자에다가 지가 바람 타서 5천만 원 써버린 사건이야 이게. 그러니까 집사람 믿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든가.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오느라 할 때는 벌써 의심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집사람에게 5천만 원 융자 해오라 했더니 1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 있어 없어? 대리권 있는 자가 5천만 원. 본인 행세했지? 그러면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다. 유추 적용할 수는? 그걸 구별을 하 그 말이야 이런 거. 유추 적용이냐 성립이냐 이런 게. 그래서 자 얼른 봐. 이제 48페이지에 48번에 4번 봐.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나왔지? 끝에 봐. 표현대리 성립할 수. 정답이잖아. 이런 것도 딱 봐줘야 돼. 성립이냐 적용이냐 이걸 봐야 돼. 다시 대리인이 본인 행세했다. 성립이냐 적용이냐 이걸 정확하게 봐줘야 돼. 성립할 수는 없다. 적용될 수는 있다. 이걸 구별하시라 그런 얘기야.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하나 써놓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연구 많이 한 거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성립이냐 적용이냐 이런 문제를. 그래서 어디든 하여튼 본인 행세했다 그러면 성립할 수는 없다. 그럼 막 임대해라고 대리권 줬어. 임대하라고. 근데 임대해라고 대리권 줬는데 이 대리인이 나중에 본인 행세해서 팔아버렸어 건물을. 자 대리인에게 건물 임대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대리인이 나중에 임대해놓고는 또 나중에 본인인 것처럼 팔았어.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그렇지. 역시 훌륭한 교수 밑에 시원찮은 사람은 없다는 게 딱 맞아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술 동그라미 본인 행세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본인 행세 그러면 자 이제 거기다 하나만 메모해. 본인 행세 그러면 성립은 돼 안 돼? 안 돼. 유추 적용은 아니 유추 적용은 되냐 안 되냐 따져야 돼.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 행세에서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 행세했다면 유추 적용할 수도 없어. 대리권 있는 자가 본인 행세했을 때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셔. 대리권 있는 자가. 거기 다 써놨으니까 주의. 5번. 자, 복대리권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자, 밑줄 그셔봐. 기본 대리권이 될 수 뒤에는 다 있다. 없다가 한 개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것이 누구? 투자상담사 하나만 딱 나와. 그러면 투자상담사가 아니라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다 있다. 목 터지게 강조했어. 그 다음에 49번 무효와 취소. 자, 무효인 가등기를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가등기 하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니까 이건 같이 중복되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약정.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야. 그럼 무효행위 전환하면 처음부터 밑줄 그으셔. 처음부터.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하면 처음부터요 비소요 다. 다른 행위가 되는 건 다 비소라고. 비소. 그 다음에 2번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 동그라미 있죠. 추인은 명시역이어야 돼? 묵시역이어도 돼? 의사표시는 묵시적이어도 되는데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요. 그냥 기망이 될 수는 있다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고지의무자의 침묵. 어떤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은 기망이 될 수 있어. 근데 침묵 자체는
절대 의사표시가 아니야. 이게 침묵은 추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읽어보면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하면 맞아.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했다. 밑줄 것이야. 알면서 방치한 것은 추인이 아니요. 침묵을 지켰잖아. 이런 거. 그래서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2번을 옳은 것으로 했다면 자질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야. 그거. 여러분, 침묵은 추인이야, 추인이 아니야.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라니까. 그 자체로는.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인 나와. 외워본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어. 법정 대리인은.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은 완전한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래서 소멸해야 추인할 수 있다. 틀렸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다른 행위로서 전환될 수. 다른 행위가 다 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다른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 시험에 한 개도 없어. 우리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따른다. 무효는 전 다 나왔지? 모든 무효는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다 해버리면 돼.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도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밑줄 그으셔.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침해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손해배상 문제 생기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 50번 제3자 보호 틀린 것은 갑이을에게 주택을 팔고 주택을 팔고 이전 등기했고 을이 병에게 임대해서 이 병이 주택에 대해서 이전 등기된 주택에 대해서 주민등록했는데 그 후에 이렇게 해지했다면 매도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헌자요 안 한자요? 승계헌자지. 그래서 따라한다. 목등기. 이 사람은 해제하고 나서 목적물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췄지? 그러니까 제3자로 보호가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선의하게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지 이렇게. 그래서 갑이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등기를 격려하였다. 그 후 병이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어 안 마쳤어? 그러니까 목등기 했잖아. 병은. 병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목등기 한자 써봐. 그 후에 갑이 을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했을 때 병은 갑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돼 안 돼? 보호가 되지. 이렇게 목등기 한자니까. 그것이 보였나? 그러면 임대차에서 이렇게 물어봐. 갑이 이렇게 해제했을 때 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아 틀려? 맞잖아. 이렇게. 자, 페이지 108페이지 보충교재 108페이지를 펴보면 여러분들 주택임대차에서는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그 2번에 대항력인데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나와. 근데 대항요건을 갖췄는데 여기에 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갑의 건물이야. 이렇게 갑의 건물. 근데 여기에 인주 마쳤다면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여기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항력 없는, 저당권이 뒤에 있으면 대항력 있는. 그럼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야 이게. 그럼 거기서 자 1번을 봐. 2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본다. 임차주택의 양수에 있는 시작. 그럼 여기 봐. 이 갑이 소유자인데 인도 주민등록 마치고 그 건물을 나중에 산 사람은 임대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그 중에 계약을 해지한 자도 들어가 안 들어가? 그것이 여러분들 몇 번이야 이게. 1번을 봐. 1번. 자 읽는다. 매수인에게 시작. 매수인에게 등기를 마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도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고. 이렇게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고 이 을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어. 이렇게. 그 후에 지금 이렇게 되지. A가 갑에게 팔고 갑이 건물을 사서 인도 주민등록 마치고 근데 돈을 안 주자 매도인이 해지했어도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갑과 A는 같은 사람이요, 별개 인물이요? 동일인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해지에서는 제3자로 보호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두 가지를. 자, 그거 밑줄 그건 왔어요? 그 내용이 냈잖아, 지금. 50번에 1번. 2번. 자, 을이 갑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서 이렇게 병에게 팔았대. 그럼 인감증명서 위조해서 등기했으면 을의 것이요, 갑의 것이요? 갑의 것. 그럼 병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선이면서 과실 없는 병도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3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밑줄 그셔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러니까는 돈을 다 갚았어, 안 갚았어? 을구에 1번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자가 A고 채권 1억 있는데 채무자가 B가 돈을 다 갚은 거예요. 근데 돈을 다 갚았는데 등기에 말소 않고 있습니까? 저당권자 A의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채권을 압류받은 후 1-1번지 저당권자가 C로 넘어간 거, 이렇게. 저당권자가 이렇게 부기 등기에서 C로 넘어갔어. 돈 다 갚았는데. 그럼 돈 다 갚았다면 이 저당권은 존재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한 후에 부기 등기 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3번은 우리 시험에 지금 3번 나왔어. 3번 저당권에서. 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 전에 채권에 무슨 짓을 받아서? 전부명령 아시지? 법원의 명령이야, 전부명령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저당권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등기에 공신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는 아무리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넘어갔어도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3번 이해하셨나? 우리는 뭘 봐야 돼? 피담보 채권 소멸. 저당권의 부종성이야, 부종성. 채권이 없어졌으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했다. 양도했어도 소력이 없다. 그런 얘기지. 4번.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는 선의하게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이미 첩의가 되었으니까 여기는. 자, 이제 5번.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을이 청산 절차 없이, 양도담보권자가 청산 절차 마치지 않고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갑은 을의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못 한다? 자, 거기다가 5번에다가 메모에 5번에다가 페이지 119 이렇게 써. 119 페이지 119. 페이지 119페이지에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서 3번으로 봐. 청산.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에서 권리 취득하려거든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하려거든 바로 청산해. 청산기간 경과해야 돼. 청산기간 경과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 객관적인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 그래, 객관적인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무자 등은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기 말소를 못하는 경우가 2번 봐. 양가로 2번. 변제기 경과의 몇 년이 지나거나 10년이 지나거나 누가 나타났을 때 그냥 제3자요, 선의의 제3자요. 그때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다 보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담법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게, 가담법에서는 내가 통지 내용 여기 오고 그리고 등기말소 청구 제한을 두 개를 알고 계셔야 한다. 등기말소 청구 제한. 그러니까 등기말소 청구 제한을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 버리면, 즉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지금 갑이 을의 땅에다가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요. 그런데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 하려거든 청산금을 주고 본등기 해야 되는데, 청산금도 안 주고는 본등기해서는 가등기에 의해서 청산금도 안 주고는 1번, 청산금도 안 주고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어. 그러면 이럴 수가 있는가? 있어.
돈 구워달라 그러지? 못 믿고 구워줘. 그러면 임마 내가 가등기 해줄게. 그러면 너 지금 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놈이 주식거지? 그래서 한 5억 잃었으면 그거 복구 못해. 얼굴이 검해졌어. 그러니까 어차피 너 본등기 못 해줄 테니까 가등기 할 때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다 받아놔.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 할 때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받아놔가지고 본등기를 해버려. 이렇게 청산금 안 주고. 그럼 이거 유효야 무효야? 본등기가 무효요. 이게 청산금 안 주고 했으니까. 근데 무효였는데 본등기 해놓고는 2번 갑이 을에게 팔아버렸다면 제3자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이 사람이 선이면 권리를 취득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등기 말소 청구하지도 모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가담법에서는 따라 등기 말소 청구와 그 제한,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제3자여 선의의 제3자여. 양도담보권자나 가등기, 만약에 이것이 양도담보권자라고 되어 있다면 이건 뭐 그냥 바로 본등기 하겠지. 이렇게 가등기 얘기야 본등기 하지 않고. 근데 가등기 해놨어도 가등기 담보권자는 얼마든지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가 본등기 할 수 있어. 이렇게 무효야 무효. 그럼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제3자가 나타났지. 그럼 이걸 보호해 주다 보니까 이거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와 거래한 자가 그냥 제3자여 선의의 제3자여. 그거 주의하시라고. 그래서 50번에 5번은 그냥 넘어가야 돼. 가담법 한번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가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51번 조건기한.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밑줄 것이요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러면 이건 이봐라. 이미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불능조건 아니요. 무슨 조건? 그럼 불능조건 나오면 다 불능조건 이렇게 외워놓고 정지조건이 아니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해제조건이라면. 그래서 1번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자 나왔네. 정.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1번은 다른데 불정무. 1번을 못 찍고 뒤로 간 사람들은 허망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 기해무, 불정무, 조소는 없다. 그 다음에 발정해소. 이 정도 알면 다 풀린다고. 발정해소 이렇게. 정지조건은 발생, 해제조건은 소멸 이렇게. 2번 취소나 해제. 우리는 에오바 동철이 가족에는 족이 붙일 수 없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붙였으면 전부 무효예요. 붙였으면. 그래서 자,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어. 일반적으로 없어. 원래는. 근데 붙일 수도 있어 없어? 동의해주면 붙일 수 있어. 동의해주면. 3번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조건부 권리는 상처 담보할 수 있어 없어? 상처 담보 보존할 수 있지? 보존이 가등기 아니었어. 보존이 가등기 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어야 본등기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본등기 할 사정이 안 되지? 그러면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다시 한번 상처 담보. 그래서 허용된다. 4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자, 밑줄 그으셔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가 뭐만 있어서? 동철이 가족에 붙여 있다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일부가 무효이면.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나왔네. 기한의 이익만 나오면 기무. 그래서 채권자여 채무자여. 그러니까 얼른 이걸 보면 채권자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된 사람들은.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여 추정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요. 기한의 이익 나오면 권 그리고 간이냐 추냐 두 개를 구별해 줘야 돼. 따라서 기무추. 52번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 효과 영향이 있는 경우는 1번 무효인 불공정한 행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 밑줄 그으셔.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왼쪽에다가 밑줄 그으셔. 절이여 상이여. 절. 그러면
무효인 불공정한 행위에 의해서 전득한 자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악이 여부에 따라 영향이 있어 없어? 없지. 2번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할 권한이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게 목적물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동안의 사용이익에 반환을 청구했을 때, 자, 에어본다.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물부손이 있다. 그때 선의 점유자는 물건 내놓으면서 에어봐라. 선부? 그거 물어봤네. 선부 없다. 2번에다 메모에 2번에다가 선부 없고 선불은 있고 요걸 물어봤어. 그러므로 선의악에 따라 영향이 있어 없어? 있잖아. 2번이 정답이요. 3번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부동산을 전득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샀지. 그러니까 선의 뒤에는 항상 선악 구별해. 구별 없어. 그러니까 그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이 병이 선의였고 지금 이 사람을 물어봤어. 이 사람.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거래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산 사람, 이 사람을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이니까 뒤에는 선이요 선악 구별 없어. 선악 구별 없지. 그 다음에 4번 명의수탁자. 우리는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배웠잖아서. 그래서 명의수탁자로부터 거래한 사람은 언제나 권리를 취득해버려. 구별 실익이 없지. 그 다음에 5번 시효 완성자. 자, 봐. 여기 봐. 이제 시효 완성했어. 그러면 에어본다. 점등. 후꽝이고 후불 때가 있다. 시효 완성했어요. 이렇게. 근데 완성했는데 등기 청구했더니 병에게 팔아버리면 따라한다. 후꽝. 이 사람은 선의하게 따지 안 따져? 안 따지지. 후꽝.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 이 사람은 선악분화 권리를 취득해버려. 다만 병이 따라서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일의 행위가 돼. 그럼 악인은 반사요 반사 아니요? 악인은 반사 아니잖아. 따라서 알고서 요청 그랬으면 이게 반사가 되지.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52번에 2번 찍었어요? 그럼 2번 찍었으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53번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 이렇게 이제 또 나왔네.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그러면 이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예요? 토지 점유자는 을. 다시 크게 온다. 건물 부지의 점유는 건물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은 갑은 을에게 토지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 걸 냈던 거야. 1번. 그래서 1번 갑은 을에게 토지에 관한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 이 을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라는 걸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 아셨나? 그럼 건물 철거는 당연히 하겠지. 불법이니까. 그럼 토지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 을이 하고 있어. 그래서 갑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반환. 동그라미 쳐. 2번 병이 이제 이렇게 돼서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면서 그럼 병이 토지를 사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따라간 거예요? 안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지. 이렇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만 전 소유자에게 유보해서 행사하게 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병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갑에게 뭐 했다? 갑에게 유보라. 그 말은 유보는 남겨두었다 그런 뜻이야. 남겨둔 경우에는 갑은 여전히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2번 못 찍었으면 주은이 2번 찍었어? 못했어. 그럼 어떤 거 찍으려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 이제 공부할 것도 없어. 이런 거.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청도 넘어갔다. 물권적 청구는 종된 권리니까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아서 그런 내용이다. 3번 을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시오 할 수는, 자, 을에게 퇴거하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 을이 병에게 임대했을 때 병이
이 병이 임대하여 인도와 주민들을 맞춰 임차인에게는 퇴거라 할 수. 임차인은 철거를 못하니까 일단 이 사람을 쫓아내고 철거시켜야 돼.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퇴거라 할 수 있다. 소유자에게는 퇴거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자 3번에다가 퇴거 동그라미 쳐. 퇴거. 그 다음에 4번 봐. 을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병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갑은 임차인에게는 퇴거를 허라 할 수 있다. 지금 3번, 4번을 비교해야지. 퇴출이나 퇴거는 같아. 퇴거해서 나가라 이게 퇴출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을이 무에게 봐. 을이 무에게 팔았대. 팔아서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이나 병에게 건물 철거라 할 수 있어. 병에게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그래서 갑이 무에게 건물을 매도와 인도했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그럼 여기서 봐.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시고 이거 안 나와 이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거 나와버리면 이거 내버리면 엄청 머리 아프니까 안 내고 무에게는 어쨌든 철거를 할 수는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게 보존 등기 되어 있다면 둘 다 할 수 있다는 건 틀림없이 내버려 이렇게. 보존 등기 되어 있으면 두 사람에게 할 수 있다. 근데 등기했어? 시방 안 했어? 않고 넘겼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할 수 있냐 없냐는 나오면 분쟁이 생기니까 문제거리에서 판례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존 등기 되어 있다면 두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안 했다면 이것만 물어봐. 야 보존 등기 안 했으면 을에게도 할 수 있어?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교수들도 무서워서 못 내 이런 것들이. 박사들은. 그래서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55번은 물권적 청구권 한 문제 꼭 나온다고. 물권적 청구권. 자 이제 54번은 등기해야 꼭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등기해야 되는 경우 등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고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합의 해제, 그 다음에 해제 조건 성취에 따른다. 무효, 취소, 해해해해. 우리는 취소, 해제 이렇게 배웠지. 취소, 해제 해놓고 해제 동생들만 나오면 등기 없어도 된다고 그래서. 근데 해제 동생들이 몇 개야? 1개, 2개, 3개, 4개. 해자만 들어가면 전부 등기 없어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 지역권의 양도. 외워본다. 지역권 양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외워버려. 분할 판결. 이런 거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요거 딱 외워놓으면 다 맞춰버려. 다르다. 무효 취소. 해해해해. 지역권 양도. 분할 판결. 이런 거 외워놓으면 이건 등기 없어도 나머지는 등기해야 돼 이제. 그럼 1번. 신축 건물은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2번. 을의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지? 판결이야 판결. 판결 동그라미 쳐봐. 근데 판결인데 분할 판결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도 나머지는 등기해야 해버리면 돼. 2번은 등기해야 돼. 이행 판결이야 이게. 3번. 자 등기된 임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은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지. 그러니까 등기해야 돼. 법률행위니까 여기는. 자 매매를 원인으로 갑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넘겨받았는데 을이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뭐 했어? 취소 받았으니까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미음번에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다. 법정 동그라미 쳐. 법정이니까 등기 없이도. 비읍번에 법정지상권 취득이지. 등기 없이도. 그래서 54번에 외워본다. 무효 취소 해제. 지역권 양도. 분할 판결. 그러면 취득쇼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 없으면 등기해야 돼 이제. 취득쇼는 등기해야 이렇게. 55번. 갑소유의 토지를 을이 매수하여 인도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는 했어 안 했어요? 그냥 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을은 누구요? 미등기 취득자. 그럼 미등기 취득자 나오면 미등기 취득자는 우리는 통으로 외웠어? 여러분들 미등기 취득자 한번 보자. 페이지 보충교재.
45페이지를 펴. 보충계획 45페이지에 위에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지위와 중간성장 등기 나오죠? 그러면 1번 봐. 1번. 자, 1번 제목 본다. 시작. 부동산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이제 거기 외워. 따른다. 전불소. 대처할 수 있고 이의제기 못한다. 그거 딱 외워놔라. 전불소 대처할 수 있고 이의제기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꼭 나오는데 이렇게 인도해서 점이 오고 있을 때 세월이 지났어도 갑이나 상속이 있는 애워본다. 소유자는 물부손 없다 이렇게 물어봐. 물부손 없다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지. 그럼 의리 병에게 넘겼어도 물부손 있어 없어? 없어. 의리 병에게 넘겼어도 등기 청구는 소멸이요 불소멸이요? 불소멸.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이 제기하지 못한다. 그렇게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문제. 갑소유의 토지를 55번 간다. 의리 부동산을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 55번에다가 페이지 45 해서 공부해야 돼. 페이지 45 참조해 놓고. 첫째, 갑이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토지 동그라미 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해제되는 대상의 매매의 대상이 목적물이 토지요 건물이요? 토지에 등기한 사람만 제3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등기. 그래서 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이 매수인은 위 매매계약의 건물의 매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속하지. 아시겠나? 제3자는 누구여야 돼? 토지에 등기한 사람이어야 돼. 목적물에. 다시 한번 목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제되는 매매계약에서 생긴 목적물을 잘 봐야 된다고. 그러면 해제의 대상이 되는 매매에서 생긴 목적물은 토지요 건물이요? 토지에 대해서 등기한 사람은 제3자. 근데 토지에다가 건물 지어서 이 사람은 목적물이 아니지. 제3자 아니다. 2번. 을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토지의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이요 대위요? 그래서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 전불소, 대처, 대위를 물어봤어. 대위, 제3자의 침해 시에는.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는데 매매계약이 뭐였어? 합의해제. 그러면 합의해제는 아까 다르던데 무효취소. 헤헤헤헤. 합의해제는 등기해야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그러면 갑은 물권 청구권 있음 없음? 있지. 그러니까 소유자는 물부손 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불소 나왔잖아. 불소.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5번. 을이 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병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넘겨준 경우 미등기 취득자 을의 소유자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55번에다 별표해 놓고 또 보셔야 돼. 그 다음에 56번까지 하고 시작하고 56번 같은 문제니까. 갑이 을에게 토지를 넘겼고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이건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중간승략 등기를 물은 거예요. 1번. 갑에게서 병으로 중간승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에게는 합의가 없었다.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은 우리는 중간승략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해버리면 돼. 2번. 위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경우 토지인 경우 갑을병 전원 합의 아래 갑에게서 직접 병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병을 상대로 허가를 받았대. 허가를 받았어도 유효 무효요? 하여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승략 등기를 허가 받든 안 받든 무효라고 이렇게. 셋째, 을이 병에게 봐. 을이 병에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대.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통지했다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거 제일 많이 나오니까 틀리지 않도록 해. 그래서 병은 동그라미 쳐봐. 직접이 포인트야. 직접.
그리고 채권 양도를 밑줄 것이고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갑이 사기일 이유로 을과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갑은 악의의 병을 상대로 자, 이렇게 등기했고 이렇게 등기했는데 이게 악이래. 그러면 갑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지. 다시 한번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그래서 밑줄 그죠.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원래 지금 이렇게 돼 있지. 등기가 1번 갑에게서 2번 을에게 넘어갔고 3번 병에게 넘어갔는데 이걸 갑이 이 매매를 취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악이요. 그럼 무효등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4번, 3번 말소 쭉 그어. 5번, 2번 말소 쭉 그어야 돼. 그러면 이제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돼. 이전 등기 해와도 돼.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는 물청이요, 채청이요? 그건 물청,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그래서 그렇게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 거기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5번. 갑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 요거요.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전득자에게 물부손 없다. 그 얘기야. 물부손 없다. 이렇게.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물부손 있어, 없어? 없다. 자, 쉬었다 합시다.